4월 30일 화요일 5분 브리핑입니다. 취임 720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회담을 비공개로 전환하려 하자 이 대표는 이를 제지하더니 15분 동안 A4 10장 분량으로 민감한 국정 현안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표정 관리가 안 되는 듯 윤석열 대통령의 무엇 씹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협치보다는 20%대로 내려앉은 국정 지지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은 정치 복원에 희망을 주었다고 호평한 반면 경향신문 한겨레 등은 성과 없이 끝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진상 은폐와 관련해서도 영수회담에서 거론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일체 침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차 공수처에 불려간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지난해 8월 2일 통화한 것과 관련해 추궁당했습니다. 그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감찰단이 되찾아간 날인데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수사 기록을 회수한 그날 과정마다 대통령실 인사들이 등장했는데도요. 한편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나오라,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의료계와의 갈등 부분도 영수회담에서 거론됐는데요. 보수 언론은 이재명 대표도 의대 정원 증원에 동의했다고 크게 떠벌렸습니다. 언제부터 이 대표 발언에 무게를 실었다고 결국 윤석열 정부가 그건 잘한 것이다 라고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대신해온 의대 교수들이 오늘부터 주 1회 휴진에 돌입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법적 검토에 나섰지요. 의사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97%에 달하는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를 내렸습니다. 문제의 보도는 김건희 씨를 만난 최재형 목사가 몰래 촬영한 영상을 내보낸 것입니다. 심의위원인 최철호 전 KBS PD, 자신을 검사라고 속이고 취재하다가 구속된 이력이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에 대해서 평범한 가정주부가 거절하기 민망해서 받았는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뇌물을 받았다고 떠드는 것이라고 김건희를 두둔했습니다. 요즘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어제 아침 달러당 엔화가 한때 160엔마저 돌파하면서 199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6년 전만 해도 한국 돈 10만 원이나 일본 돈 10,000엔은 대략 90달러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기준 한국 돈 10만 원은 그나마 72달러였지만 일본 돈 10,000엔을 환전하면 겨우 63달러입니다. 슈퍼엔저가 장기화되면 한국 기업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철강, IT 품목 등 일본과 경합하는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악화돼서 수출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께 훨씬 싸게 먹힌다는 얘기지요? 주요 뉴스입니다. 조선일보가 키를 쓰고 낙선시키려던 민주당 김준혁 당선인. 어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강의원 공동대표가 김준혁 당선자를 호명하며 혁신회의 2기가 출범하면 보란듯 김준혁 당선인의 역사학 특강을 듣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을 가지고 조선일보는 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막말 파문의 주인공을 특강 강사로 모신다, 이런 지적인데요. 조선일보의 정체성이 친일 반민족임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국민일보에는 3년 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후 심근염을 앓다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아들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후유증을 호소한 사람만 10만여 명, 보상해준 비율은 26%뿐입니다. 정부는 백신 때문이라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과관계를 증명하겠다고 대선 때 약속했는데 말뿐이었습니다. 다시 일본 소식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중의원 즉 하원 보궐선거에서 전패했습니다. 특히 텃밭에서도 졌는데요. 일본은 선거에서 지면 내각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하고 총리로 하여금 그만두게 만드는데요. 집권 3년차에 큰 위기를 맞은 기시다 총리, 직전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의 전철을 밟아 단명 총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한국외국어대는 지난해 AI 융합대학을 신설하고 2024학년도 입시에서 신입생 198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용인에 있는 글로벌 캠퍼스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통번역학과 등 12개 학과는 2024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습니다. 외대가 외국어 계열의 정원을 줄이고 기술 분야에 늘리도록 한 것입니다. 기초학문의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희진 대표는 지난해 12월 어도어 기업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을 상향해 줄 것을 하이브에 요청했습니다. 요구대로 개정될 경우 1,000억 원 안팎이던 민희진 대표의 지분 가치는 2,700억 원가량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민 대표는 또 남은 4.5%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하이브 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갈등이 증폭됐다가 최근에 폭발한 것이지요. 5분 브리핑이었습니다.